스포츠의 뜨거운 열기와 함께합니다. 다양한 스포츠 이야기들을 또 나눠보는 시간 스포츠 톡톡 오늘 최현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지금 속보인데요, 그렇죠? 어제 가능성 이야기가 나왔고 네, 방금 확정 속보가 나왔습니다. 뭐 또 이제 남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이게 달라스 동네 친구. 이제 그러면 이제 거의 달라스 동네 친구도 아니겠는데요? 달라스는 몇 번 오지도 않겠어요. 이게 이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죠. 그러게요. 우리 달라스 동네 친구 추신수 전 선수입니다. 이제는 타이틀이 공식적으로 오늘부로 보좌역이 됐어요. 구단주 보좌역 겸 육성 총괄이사. 네, 아이고야, 아주 거창한 한국에서는 처음 있는 타이틀인데, 뭐 속보, 네, 어제 사실은 막 보도들이 막 나왔습니다. 그렇죠. 뭐 추신수 이 거취에 대해서 뭐 사실 그래도 야구 쪽 일은 한다. 그리고 네. 한국에 있을 거라는 보도가 어제 있었고 네. 이제 오늘 속보로. 구단주 보좌역 겸 육성 총괄로 네. 공식적으로 이제 오피셜로 떴는데, 그러니까 이제 정용진 구단주의 SSG 보좌역. 구단주의 이제 보좌역인데 사실 이 구단주 보좌역이라는 게 메이저리그에서는 그렇게 뭐 생소한 직함은 아니에요. 네, 많이 있죠. 네. 최근에 아마 구단주 보좌역이 제가 알기로는 이치로거든요. 네, 특히 네. 이치로가 네. 시애틀 구단주 보좌역을 네. 했고. 뭐 다양하게 사실은 꼭 구단주 보좌역이 아니어도 프론트에 그런 역할을 맡는 뭐 있죠. 텍사스 레인저스만 해도 마이클 영도 그렇고요. 마이클 영도 네, 뭐 다양하게 그런 프론트에서 그런 역할들을 맡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미겔 카브레라가 미겔 카브레라도 그렇죠. 네. 디트로이트. 그다음에 이제 뭐 알버트 폴스, 네. CC 사바티아는 이제 구단주 보좌역이 아니라 커미셔너, 네. 메이저리그 커미셔너의 이제 보좌역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홍보이사 이런 역할을 하면서도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 스타 플레이어 출신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추신수 이 KBO 리그에서는 최초거든요. 네. 구단주 보좌역이라는 게 지금 뭐 메이저리그의 구단주 보좌역 이런 역할들을 봤을 때는 이 선수 출신으로서 이 프런트와 선수들 간의 이런 가교 역할 그리고 네. 언론하고도 그렇죠. 네, 이제 맞아요. 그런 게 네. 필요한데 저는 SSG가 상당히 머리 잘 썼다. 그리고 이게 최초라는 또 상징성이 있잖아요. 네. KBO 리그 최초라는 상징성도 있고 적합한 인물이죠. 추신수만한 이 메이저리그를 경험했고 그렇죠. 지금 한국 프로야구에서도 3년 이상 네. 꾸준하게 또 리더 역할을 활동을 해왔고요. 한국에서도. 이제 클럽하우스 완전 리더고 네. 사회적으로도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졌고 네. 추신수가 그렇기 때문에 또 정용진 구단주와의 관계도 뭐 여러 보도도 나왔었지만 뭐 굉장히 각별한 친분이 걸로. 있고 네. 이 구단주의 신뢰도 두텁고 결국 저는 우리 잠깐 그런 얘기했는데 결국 저는 속보 보자마자 조만간에 감독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희의 예상일 뿐입니다. 네. 저희 예상일 네. 뿐이지만 이제 저희가 추신수가 달라스 지역에 살다 보니까 뭐 이제 개인적으로 좀 이야기도 그러니까 현역이었을 때도 개인적으로 얘기를 나누고 했을 때 추신수 선수가 SSG에 그냥 몸을 담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좀 뉘앙스를 많이 받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결국 은퇴를 하고 이렇게 구단 프론트에 일을 하는 명예직이긴 하지만 홍보 명예직이긴 하지만 일을 무보수로 한다. 네, 그러게요. 근데 이제 뭔가 이제 감독 추신 선수의 마음은 지금 현재 어떤지 모르지만 정용진 구단주의 마음은 감독 생각이 있는 것 같고. 뇌피셜입니다. 네, 저희 뇌피셜이에요. 네. 그런데 저희는 충분히 그렇게 느꼈어요. 네. 개인적으로는 추신수의 선택이 저는 좋다고 보는 게 사실 제의가 저는 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바로 이제 이 감독이나 아니면 수석 코치 정도. 네. 근데 그거를 일단 안 하고 더 공부가 필요하다고 추신수가 했거든요. 저는 그걸 되게 잘했다고. 아하.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승엽 감독이 두산 베어스죠. 네. 코치 경력도 한 번도 없는데 바로 감독으로 갔단 말이에요. 저는 지금 이승엽이 어떻게 보면 플레이오프 갔는데도 두산 팬들한테 야유를 들었고 원성을 좀 많이 들었죠. 네. 저는 그런 것도 좀 작용을 하지 않았나. 어찌됐든 추신수가 현명하게 판단을 하고 조금 더 이런 야구적으로 코치
피칭을 하기 언제까는 저는 할 거라고 분명히 네. 보는데.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고민을 하고 있겠지만 추신수 선수의 야구 사랑이 굉장하잖아요. 야구 자체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때문에 저는 이번 이런 행보가 추신수답다. 그리고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네. 한국 어쨌든 간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미국에서 와서 마이너리그 시스템을 경험하고 그다음에 차곡차곡 미국에서 올스타까지 그리고 뭐 클럽하우스 리더 자리까지 성장을 했었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또 KBO를 경험하고 이제 프론트를 경험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한국 프로야구가 지금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프리미어 끝나고 한국 프로야구 변해야 된다. 이거 진짜 근본부터 변해야 된다. 뭐 말을 좀 쓴소리를 했었는데 추신수 선수의 어떤 그런 경험들이 한국 프로야구판에 새로운 바람을 좀 일으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추신수 선수가 이제 주로 활동했던 무대가 메이저리그였잖아요. 네. 16년 동안 했기 때문에 그동안 쌓아온 이 경력 또 커리어에다가 또 추신수 선수가 클리블랜드 때도 그랬고 텍사스 레인저스 있을 때도 구단 이 프론트와의 관계가 상당히 좋았어요. 네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메이저리그 안의 인적 네트워크가 현재 한국 프로야구에서 추신수 정도의 그런 인적 네트워크가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저는 없다고 단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SSG 랜더스 입장에서도 사실 뭐 농구보다는 덜 하겠지만 농구 배구보단 이 외국인 쏠쏠한 외국인 한두 명이 플레이오프를 보장을 하는 그렇게 되거든요. 우승까지는 제가 단언을 못 하겠어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확실하게 일반 구단 스카우트들이 보지 못하는 정말 인재들을 추신수는 알고 있을 수 있고 또 이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SSG 랜더스 입장에서도 추신수를 이 팀의 일원으로 함께 하면서 그런 역할을 분명히 할 수 있고 이게 외국인 이런 용병 수입에 있어서 저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는 실질적인 전력 강화에도 추신수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봅니다. 그다음에 뭐 퓨처스 리그 선수들 동기부여라든지 그럼요. 선수단 추신수를 바라보는 그렇죠. 것만 해도 동기부여가 확실해요. 그래서 약간 어떤 그런 부분에서 뭐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해나가면서 또 나름의 뭐 저희가 예상할 때는 뭐 아무튼 나름의 그런 미래를 차곡차곡 준비해 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보고 아무튼 뭐 반가운 소식입니다. 한국 야구로 해서 저는 반가운 소식인 것 같고 이 달라스 사우스레이크 집은 좀 많이 비워놓겠네요. 한국에 많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좀 섭섭한 마음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저러나 약간 예상 밖인데 그 김하성 선수하고 그리고 이번에 KBO에서 포스팅 신청해서 메이저리그 문을 두드리고 있는 김혜성 선수가 사실은 초반만 해도 김하성 선수 원하는 데는 너무 많다. 뭐 그리고 사실 부상 전에는 진짜 대박 계약까지 뭐 생각을 했었는데 최소가 1억이었어요. 만약 부상 이슈가 없었다면 근데 단연 계약에 최소 1억 달러부터 시작을 하는 거였는데 이 더군다나 어깨 부상이라는 게 그러게요. 쉽지가 않죠. 그리고 그래서 2025년 4월까지는 현실적으로 출전이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소견이 나왔는데 그래도 확실히 내야수에서 또 검증된 내야수이기 때문에 수요가 있을 거라고 봤는데 아직은 계약은 안 됐지만 뭐 초조해하는 뭐 한국 팬들도 솔직히 좀 초조해요. 저는 그리고 솔직히 좀 약간 낙관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거 그냥 장기 계약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조금 달라요. 저는 이게 김하성이라는 이 선수가 그냥 공통적인 평가는 이거거든요. 평균 정도의 타자, 이 공격력이지만 수비만큼은 엘리트다. 이게 공통적인 평가예요. 거기다가 유격수를 메인으로 하고 2루, 3루 내야 어느 포지션에 가도 정말 탑 클래스의 수비를 보여준다는 게 검증이 된 선수예요. 더군다나 유틸리티로 골든글러브도 받았고요. 이런 선수의 수요가 없다? 저는 말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이도 아직 30도 안 됐어요. 저는 김하성 선수는 빠르면 이번 주, 다음 주 초까지는 저는 계약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루어질 겁니다. 지금 뭐 가능한 팀 얘기가 뭐
다저스에서 뭐 에드먼과 키스톤 얘기도 나오고 뉴욕 양키스 뉴욕 양키스는 좀 구체적으로 X까지 나왔죠. 그러게요. 네. 뭐 그것도 뭐 불가능한 얘기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4년 4,900만 불 양키스. 근데 사실은 양키스가 이 토레이버라는 그렇죠. 괜찮은 이루수가 있는데 이 팔기로 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트레이드를 하기로 아니면은 안 잡기로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메인은 유격수, 저는 개인적으로는 유격수 보는 게 좋다고 보는데 볼피라는 또 아주 뜨는 선수가 그렇죠. 양키스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유격수 백업이나 아니면 이루수 주전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저는 유격수로 가는 게 김하성 본인에게도 그리고 조금 더 제일 편한 포지션은 유격수가 맞거든요. 본인은. 그리고 아무래도 또 가치도 유격수가 그렇죠. 좀 그렇죠. 센터 라인 중에서도 이제 유격수가 이러면 그런 면에서는 디트로이트 타이거스가 되게 구체적인 얘기가 계속 좀 꾸준히 나오는 편이죠. 또 현실적으로도 팀의 가장 보탬이 될 수 있고 김하성이 오면 지금 그래서 저는 뭐 제3의 팀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저는 디트로이트 그리고 양키스의 이 두 팀 가운데 하나가 가장 유력하다고 보고 저는 4년 이상도 가능하다. 뭐 지금 4년 6천만 달러 디트로이트 그 얘기가 떴긴 했는데 사실은 그거는 이제 맥스 정도로 보는 것 같고 저는 아무리 못해도 2년은 보장해 줄 것 같아요. 2년 이상. 2년 이상. 2년 이상의 뭐 계약 기간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만 뭐 1,500에서 1,200 뭐 그 정도 사이 1,000만 달러가 넘는. 그리고 김하성 선수가 연으로 했어요. 그렇죠. 자기 몸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은 저는 단년 계약도 아주 나쁘진 않다. 그렇게 해서 다시 FA 해가지고. 그것도 그러니까 몸에 자신이 있다면은 아직 30도 안 됐어요. 그러긴 그래서 하죠. 근데 조금 더 편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깨 부상 때문에 시즌도 조금 늦게 시작해야 되는데 사실 불안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단연 계약이 아무래도 좋긴 한데 분명히 그런 제한 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무튼 뭐 김하성 선수 뭐 반드시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선수고 메이저리그에서 수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단언을 하셨는데 김하성 선수가 제가 볼 때는 팀이 정해져야 지금 포스팅 신청을 한 김혜성 선수도 사실은 이제는 KBO 출신의 비슷한 내야 자원이지 않습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제 뭐 같다고는 볼 수 없지만 비슷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선수라고 보이는데 일단 장점은 어리다는 거. 김하성보다 어리다는 거. 그리고 발이 더 빨라요. 발이 더 빠르다. 좀 더 후리하잖아요. 러닝에서는 김하성보다 비교 우인 건 맞아요. 근데 저는 김하성이 몇 수 위다 이렇게 보는 게 경험이란 게 그렇죠. 메이저리그 경험이란 게 정말 엄청난 자산입니다. 그럼요. 김하성 선수는 어쨌든 검증이 된 선수니까. 풀타임으로 뭐 더 이상 보여줄 게 없어요. 수비에서는. 어느 팀이나 다 인정해요. 거기다가 어쨌든 이 중간 레벨은 되는 공격력, 거기다가 평균 이상의 베이스 러너, 그다음에 뭐 엘리트, 최상급 수비 자원 이런 선수는 정말 김하성 선수가 앞에도 얘기했듯이 부상 이슈만 없었다면 정말 대박 계약입니다. 아니 이제 그러다 보니까 김하성이 아직 팀을 못 정했는데 김혜성 선수가 애매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김혜성 선수는 포스팅이기 때문에 포스팅 마감 시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1월 3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근데 1월 3일이면은 또 뉴이얼스, 그러니까 신년 또 휴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진짜 며칠 안 남은 건데 김혜성 선수 이러다가 그냥 포스팅 뭐 포기하고 한국 그냥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한국 돌아와 있죠. 이거 그 병역 3일 날 왔는데 병역 문제 때문에 이게 그거예요. 지금 병역 때문에 지금 김혜성 선수 신분은 군인이에요. 무슨 소린가 싶겠지만 이제 병역 특례 이걸로 해서 그 휴가를 지금 한도가 다 된 거예요. 휴가 받아서 미국 와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 거예요. 뭐 다른 계약이 틀어져서 이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김하성 정도는 아니지만 김혜성의 계약도 저는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될 것이다. 근데 이제 김하성이 훨씬 더 가능성은 높은데 김혜성에 대한 수요도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는데 주전이 아닐 수는 있어요. 토론토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토론토는 사실 주전은 쉽지
아는 팀 중에 하나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포스시즌 도전을 노리는 팀, 네. 아니면 지금 전력보다 수비 안정을 원하는 팀들이 수요가 있을 때하기 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도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샌프란시스코는 네, 좀 어렵게 됐고, 건너갔고요. 시애틀 메리너스가 그 시애틀 얘기 또 나오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가장 현실적인 주전도 가능한 시애틀에선 주전도 가능합니다. 네, 네. 근데 이제 토론토는 조금 어렵고, 네. 그렇기 때문에 김하성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김혜성의 저는 내야수기 때문에 네. 또 발빠른, 이게 여러 가지 쓰임새가 있거든요. 네. 대주자로서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선수고, 그러니까 주전은 아니어도 충분히 팀이 계약을 할 만한 선수다. 사실 투자 대비 가성비가 높을 수 있는 선수거든요. 네. 그렇게 메이저리그 연봉에서 큰 부담을 안 느낄 정도의 그런 가성비 좋은 선수가 김혜성이거든요. 저는 김혜성도 1월 3일 전까지는 김혜성도 그런 가능성이 높다고 오늘 봅니다. 27일 금요일인데 네. 주말 지나서 그러니까 김하성은 무조건 가는 거고, 김하성은 무조건 가고 그냥 이거는 네. 의심의 여지가 없고, 네네. 김혜성은 그래도 저는 한 70% 이상으로 봅니다. 김하성이 떠나는 샌디에고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프로파도 보고 그렇죠. 프로파는 요즘에 외야 뛰니까 외야니까 상관없겠고. 프로파는. 근데 네. 김하성이 이제 떠나면은 거기도 뭐 샌디에고도 내야 한 자리 정도 좀 비집고 들어갈 팀이 있지 않을까. 사실 뭐 샌디에고가 지금 재정적으로 네. 압박이 이 중계권 이런 것 때문에 네. 압박이 크지만 그 정도의 한 5,600만 불 정도로 벌벌 떨 팀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하긴 뭐 사사키 로키 얘기도 샌디에고가 그럼요. 나오고 있는데요. 뭐. 네. 그렇기 때문에 김혜성도 서부직으로 갈 가능성은 좀 샌디에고가 많네요. 김하성으로 좀 이게 맛을 봤기 때문에 또 김혜성 한번 노려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김혜성 선수도 이왕 도전을 한 거, 네, 좀. 아니 본인도 그래요. 그 공항 인터뷰에서도 네. 절대 메이저리그 자기는 포기 안 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또 밝혔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김혜성은 나이가 젊잖아요. 네. 이제 20대 중반이기 때문에 정말 이게 틀어지더라도 1년 더 뛰면 돼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마음은 좀 여유 있게 그러게요.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네. 너무 조건이 안 좋은 계약을 그냥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도, 이게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프로는 돈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게 가치니까. 네. 그러니까 너무 조건이 안 좋은 거는 차라리 그냥 받아들이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도 좀 있기는 해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흔치 않은 키움 히어로즈 팬이잖아요. 이 키움에 대한 팀에서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했어요. 네. 지금 강정호를 필두로 박병호도 있었고. 박병호, 그다음에 김하성, 네. 야, 또 혜성까지. 네. 이정우 빼면 이정우, 그렇죠. 네, 이정우. 이 타자 어떻게 보면 메이저리그 4관 학교거든요. 네. 우승 한 번 못한 팀인데, 네. 참 진짜 대단한 팀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하여튼 뭐 한국 선수들 지금 생각보다 팀 결정이 늦어지고 있는데 좀 빨리 결정이 되기를 기대를 네. 해보고요. 텍사스 레인저스의 오프시즌 보강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텍사스 레인저스가 우선 굉장히 큰 숙제 2개를 해결을 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이볼디를 잡았어요. 저희가 네. 지난주에 이볼디 잡은 거에서 박수를 굉장히 쳤죠. 물론 비쌉니다. 하지만 이볼디는 그 정도 돈을 줘도 된다. 뭐 그러면요. 좀 그 예쁘기도 하고요. 네, 한 것 같은데 네. 후안 소토 계약 이후로요. 네. 오, 2억 3억 달러 계약이 그러니까 이게 네. 별로 오버페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볼디에 대한 계약도 저는 오버페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예전 같으면 오버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이볼디가 해준 것도 있고 나이도 감안하고 부상 이슈도 있고 했기 때문에 오버페이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는데 네. 지금은 잘했어. 네, 잘했어. 네, 충분히 진짜 잘했어요. 이볼디 계약은 팬들 입장에서는 박수를 칠 만한 그런 완전히 다 수긍이 가능. 그렇죠. 그래서 텍사스 레인저스가 내년에 디그롬 이볼디 원투펀치를 꾸리게 됐고요. 그 다음에 사실 저번 주에 저희가 1루 네서니얼 로우에 대한 얘기를 살짝 했었거든요. 로우가 애매하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결국 갔어요. 네. 그래서 왜냐면 로우도 연봉이 10만 달러인데 10밀리언인데 10만 10밀리언 그거 이제 만만치 않은 연봉이거든요. 그렇죠. 만만치 않죠. 네, 근데 물론 실버 슬러거의 골드글러브 1루수입니다. 하지만 이게 약간 애매한 그런 포지션이었는데 결국엔 트레이드를 했고요. 그리고 로우를 트레이드 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작 피더슨을 데리고 왔습니다. 작 피더슨은 이제 주로 LA에서 이제 경력을 쌓죠. 네. 다저스에서. 그리고 이 선수는 그냥 다저스에서는 플래툰이었어요. 네. 왼손 투수 나오면 못 나와요. 그러니까 오른손 투수 그냥 플래툰으로만 성장을 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그냥 거기에 몇 년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간 거예요. 근데 하지만 그렇게 나왔을 때 임팩트가 어마어마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 다음에 장타력은 뭐 말할 나위가 없어요. 이 선수는 진짜 어떻게 보면 공갈포긴 하지만 그 공갈포가 확률이 되게 높았어요. 다른 선수들보다. 네. 대타로 나오든 뭘 하든 선발로 나왔을 때도 중요한 경기 때 워낙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 저는 텍사스 레인저스가 피더슨 데려왔다 그랬을 때 와 했거든요. 진짜 굉장한 플러스죠. 영 단장이 제대로 일을 하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워낙 공격력에서 이번 시즌 투수력도 좀 문제였지만 공격력에서 부상 이슈도 있었지만 너무 안 터졌거든요. 그렇죠. 피더슨은 확실하게 효과를 볼 수 있는 선수. 그러게요. 그래서 물론 이제 반쪽짜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지명 타자로서 그런데 이제 일루는 사실 좀 어렵고 지금 피더슨. 이제 피더슨이 또 살이 쪘잖아요 그동안. 맞아요. 그래서 파워는 더 늘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수비를 보기에는 물론 백업 정도는 백업의 백업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이제 뭐 수비보다는 지명 타자로 많이 나올 것으로 보고 그리고 사실 텍사스 레인저스에 백업을 할 만한 선수들은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뭐 네임밸류가 떨어지지만 나름 쏠쏠하게 할 수 있는 선수들은 제법 있어요. 그리고 뭐 내야는 자시 스미스라는 올스타급 백업도 있고 뭐 에zekiel 두란도 있고 타바레스도 있고 그러니까 백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작 피더슨이 한 방을 쳐주는 그런 타자가 한 명 또 잡고 있는 게 큰 타선에 도움이 되겠죠. 라인업에 작 피더슨이라는 선수가 뭐 클린업 트리오가 아니더라도 하위 타선에 가더라도 상당한 중압감이 있거든요. 상대팀한테는. 그런 효과도 분명히 있고 레인저스와 저는 궁합이 잘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또 이제 작 피더슨이 사실 다저스 이후에는 좀 떠돌았잖아요. 애틀랜타로 뭐 애리조나로 막 떠돌았는데 레인저스 타선이 짜임새가 어떻게 보면은 상하이 타선 모두 좀 탄탄한 팀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의 작 피더슨의 어떤 파워 히팅 능력이 좀 더 빛을 발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보고 저는 제이크 버거도 마찬가지거든요. 제이크 버거도 텍사스 와서 오히려 더 잘 칠 수도 있는 그런 타자가 되지 않을까. 그 선수는 기회가 분명히 올 거예요. 제이크 버거가 아마 이제 주전 1루가 되겠죠? 1루 뭐 거의 저는 그렇게 보고 작 피더슨이 사실 외야 수비가 좋은 편은 아니지만 미저러블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외야 이게 사실 지명 타자만 한다는 게 선수로서 되게 힘듭니다. 컨디션 관리하고 그래서 뭐 보치 감독이 그런 거 잘하는 감독이니까 뭐 저는 그래서 이 작 피더슨이 조이 갈로 정도 역할을 해주죠. 조이 갈로가 잘할 때. 조이 갈로 역할을 그게 이제 베스트 시나리오인데. 그렇게만 된다면은 진짜 레인저스의 포스시즌은 이제 저는 설레발일 수 있겠습니다. 우선 타선은 저는 아메리칸 리그에서 양키스보다도 텍사스가 만약에 모든 선수가 건강하다면 건강하게 활약을 해준다면은 양키스보다도 더 좋지 않나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 뭐 시미언에 그리고 지금 1루에 그러면 제이크 버거, 2루에 시미언, 유격수에 코리시거, 3루에 자시영, 그리고 포수에 저나하임이 있고요. 근데 외야에는 랭포드, 그다음에 가르시아, 카터, 뭐 거기에 이제 타베라스, 내야의 자시 스미스, 그다음에 이제 지명 타자의 피터슨이 들어오는데 이 정도 타선이면은 구멍이 없는 타선 아닙니까? 건강하면요. 건강하면. 건강하면. 근데 이게 뭐 가르시아가 올라오고 작년에 가르시아가 워낙에 바닥을 쳤으니까 에반 카터 돌아오고. 그러면은 진짜 아메리칸 리그 서부 지구에서는 저는 지금 서부 지구는 이 이름만 봤을 때는 타선만 봤을 때는 휴스턴보다 세다고 봐요. 다 휴스턴도 세죠. 휴스턴은 지금 전력 누수가 있지 않습니까? 많죠. 그래서 이제 희망사항이긴 하지만 진짜 텍사스 고유의 팀 컬러가 이제 타격의 팀이었잖아요. 그렇게만 된다면 지금 선수 정도 이 작 피더슨이 온 상태에서 건강만 하다면은 정말 경쟁력 있죠. 아메리칸 리그 거의 뭐 탑 최강 타선을 뭐 이루게 됐고 투수력도 뚜껑을 열어봐야겠습니다만 디그롬, 이볼디, 원태. 디그롬 건강이 이제 우선은 받쳐줘야 될 테고요. 디그롬, 이볼디에 여기 이제 말리, 잔 그레이, 브래드포드
러커가 이제 6인 정도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그것도 기대만큼 돌아간다면은 나쁘지 않은 선발진이라고 보이는데. 전제 조건은 디그롬의 그렇죠. 건강한 네. 거. 네. 그다음에 토마로커가 저는 최소 4선발, 5선발로 자리를 잡아줘야 된다. 네. 네. 그러면은 경쟁력이.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불펜이 지금 예이치를 다시 잡는다 얘기도 있고 불펜 보강을 꽤 했습니다. 네, 이렇게 저렇게 불펜 보강 꽤 했고 이제 마무리가 지금 약간 공석인데. 마무리가 이게 그래서 제가 찜찜한 게 그거예요. 네. 투수력에서 네. 뭔가 네임밸류는 선발진은 그래 해볼 수 있겠어 하는데. 불펜 특히 마무리가 너무 허전해요. 그렇죠. 네. 예이치를 지금 잡으려고 하는데 예이치도 나이가 작년에 물론 너무 잘했지만 나이가 38이면은 나이가 그러니까 타선은 이 정도면 됐어 네. 하는 게 있는데 투수력에서는 특히 이제 불펜 마무리 쪽에서 너무 퀘스천 마크가 큽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 때 아메리칸 리그 서부지구에서는 최강 전력인 건 확실한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전력 자체로만 보면 아메리칸 리그 전체로 봐서도 타선은 뭐 양키스보다 오히려 낫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최강 타선을 꾸린 텍사스 레인저스의 오프시즌입니다. 내년에 다시 반등을 해서 다시 한번 네, 포스시즌 무대 월드시리즈 도전 한번 해볼 수 있을지. 지금 네. 사사키 이 원하는 팀 중에 텍사스 레인저스도 있는 걸로 6개 팀 가운데 네. 최근에 떴어요. 네네. 영단장이 미팅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게요. 사사키 측하고. 네. 왜냐하면 사사키로서도 네. 이 주전이 보장되는 그렇죠. 이 선발 로테이션에 대고 네. 그리고 우승 가능성도 있는 뉴욕이나 LA처럼 언론이 그렇게 막 이제 물어뜯는 네. 그런 지역은 아니거든요. 네. 여기가. 그리고 텍사스 레인저스가 이게 친일본 구단 중에 하나예요. 네. 그렇죠. 전통적으로. 그렇죠. 네. 그렇죠. 자,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내년에 텍사스 레인저스의 반등이 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뭐 이제 거의 많이 되긴 했습니다만, 달라스 매버릭스 NBA 얘기 조금 해볼까요? 달라스 매버릭스가 여전히 좋은 뭐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건 맞는데요. 네, 지금 리그에서 컨퍼런스 4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현재 19승 11패. 뭐 승리도 대부분 가져오고 있는 건 맞는데 아직까지도 완벽한 팀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치고 나갈 기회가 있는데 역시 이제 부상이 발목을 그러게요. 잡아요. 특히 네. 이제 에이스 루카 돈치치가 지금 몇 게임 또 못 나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최근 경기 미네소타 팀볼스와의 아쉬웠어요. 크리스마스 경기였는데. 와 정말 매버릭스 경기 중에 이렇게 외곽슛이 안 터지는 경기가 있나. 네. 진짜 골밑 싸움 잘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외곽이 몇 개만 터져줬으면 네. 진짜 잡을 수 있는 경기인데 그게 이제 돈치치가 확실히 이제 지금 부상 이슈가 있다 보니까 지금 추가 MRI 검사 결과 잘못하면 한 달 결장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피셜은 아니지만 아직 네. 근데 그렇게 되면 타격이 너무 크죠. 네. 네. 물론 얼빙이 리더로 팀을 돈치치가 없어 잘 이끌고 있는 것은 맞는데 잘합니다. 네. 근데 그래도 우리 팬들이 바라는 거는 돈치치 얼빙 이렇게 완벽하게 좀 돌아가는 그렇죠. 팀을 보고 싶은 거잖아요. 거기에 클레이 탐슨이 그러니까요. 외곽슛 해주고 네. 골 밑에서 게포드, 라이블리 주니어가 이제 펄펄 날아주고 PJ 워싱턴이 또 그냥 여기저기서 살림꾼 그렇죠. 해주고 그걸 보고 싶은 건데 그게 잘 안 되네요. 사실 몇 경기는 그런 게 나왔어요. 네. 삼각편대가 가동하고 맞아요. 골 밑에서 해주는. 근데 이제 돈치치 이게 부상으로 빠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클레이 탐슨은 좀 기복이 또 있습니다. 있긴 확실히 합니다. 이제 네. 아킬레스건 이게 운동선수한테 아킬레스건 부상은 네. 정말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게요. 수비가 그냥 구멍입니다. 그러게요. 네. 클레이 탐슨이 공격력에서는 그래도 보여줄 때가 있는데 이 NBA에서 이제 수비의 중요성은 그렇죠. 근데 그게 너무 아쉬워요. 네, 그래서 여전히 좋은 성적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뭔가 우승을 노리려면은 팀이 다시 한번 완벽하게 돌아가야 될 텐데 좀 아쉽습니다. 네. 근데 오클라호마 썬더가 너무 잘하죠. 너무 잘합니다. 9연승 막 하다가 아니 작년에도 뭐 리그 1위긴 했지만 네. 좀 약간 뭔가 어설펐던 느낌이 있는데 올해는 성장했어요. 거기다가 휴스턴과 멤피스라는 생각지도 않았던 팀들이 그러게요. 너무 잘하고 2, 3위를 그냥 안 내려와요. 네. 지금 그러게요. 극초반이 지났고 이제 중반으로 가는데도 아직도 건재하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골든 스테이트 같은 데는
쳐지고 피닉스 선즈도 터지는데 그런 면에서는 달라스 매버릭이 이름값은 하고 있는 건데 네. 그래도 이제 우승을 노려야 되는 그렇죠. 거죠. 우승 경쟁을 하기에는 이제 우승을 노려야 건강한 도치치가 필요한 네, 거죠. 네. 반드시 그건 뭐 필수 조건. 네. 달라스 매버릭스가 오늘부터 원정 경기가 펼쳐지는데 해볼 만한 상대들이거든요. 뭐 피닉스, 포틀랜드, 뭐 세크라멘토 뭐 그런 팀들이니까. 아니 특히 피닉스는 네. 저는 진짜 이겼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참 전력이 지금 거기도 최강 전력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부상대 약화됐죠. 막. 네. 근데 두 번을 다 졌어요. 네. 이거는 잡아야죠. 네, 물론 원정이긴 하지만 피닉스를 반드시 좀 잡아야 돼요. 네. 그리고 돈치치 선수의 좀 좋은 소식.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달은 너무 길어. 한 달은 너무 길죠. 17경기 정도 되는데 너무 깁니다. 네. 자, 오늘 또 뜨거운 스포츠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많이 됐네요. 네. 여러분들도 또 즐거운 금요일 되시길 바라고요. 최현준 기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